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댓글이고, 이번 댓글은 어디 적혀 있냐면, 어제 영상 제목, CMC, MCT하고 금영 중에 어느 쪽이 더 미래 전망이 좋을까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데, CMC, MCT, 그러니까 이제, 홀 가공, 선반 가공하고 금형, 프레스나 이제 사출 금형 중에 어느 쪽이 배울만하고 향후에 오래 일할 수 있을까, 전망이 좋을까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받았었는데, 저는 금형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 금형이 힘들고 위험하기 때문에. 네. 근데 어떤 분이 이 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댓글을 다신 분은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 같아요. 장문의 댓글을 달아줬습니다. 아무튼 댓글을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임가공 사업주 아들로 MCT 가공 8년차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양쪽 다 유망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단점부터 적어볼게요. MCT 위주로 적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임가공 업체들은 대부분 규모가 소규모다 보니까 하청업체가 대부분입니다. 원청과 하청의 밸런스가 안 맞아서 갑질 엄청 당합니다. 두 번째, 거기다 일하시는 분들이 못 배운 분들이 많아서 무식한 사람이 많습니다. 세 번째, 워라밸이 진짜 안 좋습니다. 원청이 정한 납기를 맞춰줘야 되다 보니 납품기한 때문에라도 야근도 많고 주말 출근, 연차나 월차 사용 못함 등 근로기준법이 잘 준수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금형은 모르겠지만 MCT는 이미 자동화가 진행되는 중입니다. 이게 발전 속도가 문제인데 빨라지면 작업자 없이 물건을 자동으로 생산하는 수준까지 갑니다. 이미 대량 생산 단순 가공 가능한 수준임. 다섯 번째, 일단 기계 장비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상대적으로 CNC, MCT가 박스형으로 문이 달려있기에 조금 더 안전합니다만 그래도 위험합니다. 거기다 화학기름, 절삭류, 윤활유, 배드유, 냉각수, 스핀들 오일 등을 계속 써야 하기 때문에 냄새도 심합니다. 여섯 번째, 블루칼라 직종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현재 기피 직종이라 신규 직원들이 잘 안 들어오다 보니 외국인들이 점점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해외 국가,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들하고 원가 싸움에서 이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국내 인가공 업체들이 계속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청 업체들도 계속 해외로 생산 고장을 이전 중입니다. 일곱 번째, 급여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성과금이나 보너스 이런 게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 월급 자체는 나빠 보이지 않지만 연차가 쌓일수록 연봉 자체는 높지 않게 됩니다. 거기다 근무 시간도 길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마디 드리자면 현직에서 오래, 그것도 사업주 아들로 회사 경영을 같이 하면서 인가공을 하다 보니 단점들로 적었습니다. CNC, MCT, 금형 유명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1차 산업들은 유망하지 않은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붕어 형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능고 길게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 부장님도 나이가 70인데 일 잘합니다. 그 밑에 직원도 나이가 60세신데 일 잘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68세신데 일 잘하십니다. 주변 아버지 친구분들 다 아버지 부러워합니다. 그 나이에 일한다는 걸. 이 일은 결코 부자가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내 몸 건강하고 그러면 앞으로 뭔가 생산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되지 않는다면 일이 없을 직종은 아닙니다. 나이 드신 분들 은퇴, 특히 베이비 부머 세대분들 다 은퇴하고 나면 이젠 사람이 귀해지겠지만 그것도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지금도 분야별로 차이가 심합니다. 반도체 쪽은 그래도 일이 나오는데 자동차 쪽은 전멸입니다. 본인이 지금 CNC, MCT 쪽 일하고 계신 것 같은데 나이가 젊으시고 업종 경력이 많지 않으시다면 지금이라도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합니다. 주위의 의견에 흔들리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 고민하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으니까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이분은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네요. 8년 차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기계를 다룰 줄 아는 분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게를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님한테 인수를 받았네요. 그러니까 인수를 받았다기보다는 아버지가 사장이고 이 댓글 달아주신 분의 아들이고, 그래서 부자지간 한 공장에서 같이 일하는 거네요. 8년 했으면 이 업계에서 이제 알고 계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임가공 업체들은 대부분 규모가 소규모. 맞습니다. 임가공의 특징이 아무리 직원이 많아봐야 10명은 안 넘어요. 그리고 임가공 공장들은요, 어떻게 보면 하청의 최끝단이라 보시면 돼요. 최끝단. 그러니까 내려오고 해가지고 가장 끝에 있는, 예, 분야다 보니까 갑질 같은 거 당연히 당할 수밖에 없죠. 임가공 공장이 다른 공장한테 갑질을 못해요. 예, 갑질을 당하는 입장입니다.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못 배운 분들이 많아서 무식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뭐냐 하면, 이 댓글 달아주신 분이, 그러니까 댓글 달아주신 분이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 이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공일은 못 배워서 못합니다. 본인도 일을 하고 계시겠지만 요즘에 가공일은 CAD를 같이 해야 됩니다. CAD를 같이 해야 되고, 요즘에 새로운 기계들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냥 다룰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계 브랜드마다, 국적마다 이제 언어도 다르고 사용법도 다르고 툴도 다르고, 그리고 저 이제 MCT나 CNC 기계만 돌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기계랑 연동되는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알아야 되잖아요. 저거는 좀 배워야 되거든요. 많이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 기계를 일하는 사람들이 못 배웠다고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나이 많으신 분들은 학력이 짧으시겠죠. 왜냐하면 저분들 나이 때는 사실 대학부터도 밟지 못하는 분들이 수두룩 빽빽이었습니다. 예. 아무리 잘해봐야 뭐 고등학교 졸업장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 고등학교 졸업도 못하신 분들,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아무래도 이분도 아마 자기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토대로 이제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CNC는 그래도 다른 공장에 비해서는 좀 젊은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30대, 40대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워라밸이 진짜 안 좋습니다. 이거는 정말 공감합니다. 이게 가공 공장이라는 게 좀 안 좋아요. 금형도 그렇고 거의 잔업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인가공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교대 근무는 없어요. 예, 교대 근무는 없는데 문제는 낮에만 일하는데 잔업이 웬만하면 다 있습니다. 보통은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주 3일 이상은 무조건 잔업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만약에 기본 근무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라면, 이게 기본 근무면 일주일에 3일 정도는 9시까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 근무가 6시간이면 9시까지 일을 한다고 하면 잔업이 3시간 붙는 거죠. 예. MCT나 CNC 뭐 선만 돌리는 공장 치고 잔업이 없는 공장은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대부분의 공장이 잔업이 있습니다. 가공집은 거의 무조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금형도 잔업이 있습니다. 이 공장일을 모르신 분은 왜 있냐고 생각하는지 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 가공기라는 게 돌아간 시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인가공은 한 번에 많이 못 찍어냅니다. 네, 인가공의 특징이 뭐냐 하면 다품종 소량이에요. 다품종 소량 사고. 그러니까 작업하는 물건들이 종류가 많은데 나오는 숫자가 작은 거예요. 대량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씩 이렇게 옮겨가 작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작업 공정이 많아가지고 하나 작업 물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작업 시간은 단축이 안 돼요. 기계 작업 시간은 어떻게 줄일 수가 없어. 돌아가는 시간은. 예. 작업 공정이 많고 중량이 많이 나가는 제품일수록 한번 물리고 작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예. 그래서 기계에 작업하는 그 시간 때문에, 속도 때문에 잔업을 안 하고서는 납기를 못 맞춥니다. 아마 이 댓글 적으신 분도 굉장히 공감하실 거예요, 이거는. 예.
잔업을 없애려면 기계 돌아가는 속도가 더 빨라야 되는데 현재 이 기계 속도를 더 빠르게 할 수는 없어요. 예. 더 빠르게 해버린 문제가 뭐냐면 중간에 뭐 이제 그 가공하는 이제 인서트가 날아간다거나, 예. 인서트가 날아간다거나 아니면 작업물이 매끄럽지 절단면이 매끄럽게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특유의 작업 시간인 게 있어. 예. MCT, CNC 같은 거 보면 작업물 중에 큰 것들 있죠. 뭐 구멍 많이 뚫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은 하나 물리면 한 30분, 뭐 1시간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은 하루에 아무리 작업을 해도 한 10개, 11개밖에 못 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거를 다음날 다 완전히 마무리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잔업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리고 이 인가공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납기가 빡빡합니다. 납기가. 예. 그러니까 뭐 만약에 지금 월요일이다. 월요일이면 막 금요일까지 있어요. 이게 아니라 당장 다 있으면 갖다 달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안에 갖다 달라. 몇 시에 되냐. 예. 그러니까 작업 좀 했다가 하면 이제 바로 팔레트에 실어가지고 바로 보내줘야 돼. 굉장히 빡빡해요. 그래서 MCT 하시는 분들이 좀 평일에는 거의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많이 없어. 그 대신에 장점이 있다면요. 롱마카니 장점이 있다면 MCT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업물 올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차피 기계 다 돌아가기 전까지는 솔직히 뭐 좀 숙달되고 하면 딴짓거리 해도 되거든요. 30분 동안 시간 남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기계가 완전히 작업 끝나기 전까지는. 예. 뭐 중간중간마다 확인해줘야 되는데 오래 한 사람들은 뭐 실패할 확률이 없으니까 그냥 뭐 작업 올리고 잠깐 뭐 유튜브 좀 보다가, 예, 끝내고 나서. 그러니까 저게 일하면서 중간중간 짬은 많이 나요. 많이 나는데 문제는 이제 그 기계 작동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이라도 이제 잔업이나 주말 출근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금형은 모르겠지만 NCT는 이미 자동화가 진행되는 중입니다. 저기 보면 이제 1차 벤더나 이제 그 공장 가보면 CNC나 NCT 자동화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1차 벤더 같은 데 가면 뭐 CMC, NCT가 이제 대량으로 작업하게 시스템이 짜져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저게 보통 큰 공장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작업물을 많이 못 올려요. 인가공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다 품종입니다. 예. 어떤 작업이나 물건이 와도 다 세팅이 가능해. 근데 큰 공장 같은 경우에 양산형으로 하는 데는 문제가 뭐냐 하면 작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지도 않고 그 프로그램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예, 바꿀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CNC나 NCT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 프로그램 툴을 자기가 만질줘야 됩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 예. 큰 공장에서는 이제 양산형으로 찍다 보니까 저 프로그램을 세팅하고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세팅 값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이게 그래도 위험하지. 왜냐하면 작업하다가 고정이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튕겨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참 안 좋은 게 가공할 때 이게 기름이 들어가요. 저 유튜브에 CNC나 NCT 가공할 때 보시면 안에서 이제 깎아 나가면서 약간 그 바닐라 우유 같은 게 막 뿌려져요. 그게 바닐라 우유가 아니라 절삭유거든요. 냄새가 약간 하수구 썩은 냄새 납니다. 하수구 썩었네. 안 나는 냄새도 있어요. 근데 저게 피부에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아. 피부 민감한 사람 저거 닿으면 기름독 나옵니다. 기름독. 예. 아, 이쪽 계통으로 그리고 외국인들이 많이 온다고 하네요. 외국인들이. 그리고 이게 문제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1차 벤더, 자동차 1차 벤더 회사들도 해외 가가지고 공장을 세는 데도 꽤 많거든요. 뭐 현차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차가 만약에 공장을 또 외국으로 옮기게 되면 1차 벤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인가공 공장들은 좀 난감해요. 같이 가야 되냐 아니면 뭐 여기 작업해야 되냐. 근데 여기 작업해가지고 어떻게 보내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급여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급여가 적어요. 이게 적다기보다는요, 이게 한계가 있어요. 많이 받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람마다 이게 월급을 생각하는 정도가 다르긴 하겠지만, 올라가기는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게 일정 단계에서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기술이 아무리 일치월장해도, 저도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업계에서 얘기하는 연봉의 어떤 맥시멈이 한 6천만원? 5천에서 6천 사이.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고 한 사람이라도. 예. 그래서 이제 뭐 큰 돈 생각 안 하고 난 가는 거 길게 오래 일하겠다고 생각하면 이제 이 일이 나쁘지 않고요. 난 큰 돈 벌어야겠다 생각하면 이 일을 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게 너무 단점만 적어놨어. 현업계에 있으면서 너무 단점만 적어놨어. 장점도 있을 텐데. 예. 아무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힘드신 것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버지가 하는 거 잘 배우시고 캐드 같은 것도 같이 뭐 하고 계시겠죠. 저는 근데 이게 뭐 CMC나 NCT가 뭐 쉽게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누군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저는 무조건 살아남는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뭐 일 자체가 뭐 전망이 나쁘다네, 비전이 없네,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앞으로도 쭉 오래 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 나중에 젊은 사람도 없으면 이쪽 일도 많이 기회질 거예요. 예. 자부심 가지고 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댓글 적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